술자리 이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 아, 그리고 술자리가 끝난 시간이 대략 한 몇 시쯤이었나요? 경찰 조사에서는 11시쯤 끝나고 했는데 맞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울먹울먹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계속 훅훅 들어오니까 어쩌질 모르고 내가 했던 얘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완전히 잘못 답변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계속 침을 꿀꺽 꿀꺽 삼키고 네. 앉아있을 때 자세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초조해야 하는 네. 표정이 굉장히 특히 이제 저쪽 한동훈 측 변호인이 네. 물을 때는 표정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편안한 모습이었는데 그 항진구 기자가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침을 계속 꿀꺽 삼키고 초조해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리고 그런 본인이 역이었어요.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강진구의 노임수에 자기가 몇 번 걸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또다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건 정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이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저 때부터는 막 울먹이더라고요. 네. 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튜버 그 현장의 소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과 한동훈을 받느냐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이 유튜버인지도 몰랐었고 자꾸 뭘 묻길래 그냥 자꾸 만나자고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미루어서 그냥 대충 얘기한다는 식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직후에 현장의 소리에게 내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몇 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인 경우는 몇 년 이렇게 나눠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솔직히 통화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물어봤던 이유는 첼리스트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경찰관의 법률 자문을 구할 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몇 년형을 받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첼리스트가 사실적시의 경우는 몇 년, 그다음에 허위사실의 경우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자기가 법정형을 알아봤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양형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몇 년형을 받는지 알아봤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 저 변호인들이 알려준 대로 정석대로 답변을 잘 한 거죠. 그렇죠. 의도를 모를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매뉴얼대로 답변한 네. 거죠. 자, 그러면 저하고 직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증인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하기 전에 저하고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대화를 나눴었죠. 카톡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에서 이게 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저한테 어떻게 정확히 묻거나 저랑 그런 얘기를 통화로 길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재판장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여기 증거에 보니 카카오톡 증거로 제시한 걸 보니까 저하고 첼리스트하고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하기 전에 제가 첼리스트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뭐 달리 할 말이 없다면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군요. 그건 뭐 증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저한테 그거 다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확인해 준 적이 없다. 그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건 증거로 확인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걸 재판장께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증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그 2022년 11월 6일부터 11월 21일 그 압수수색이 나오기 전까지 트윗 친구들과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트윗 친구들한테 단 한 번도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대통령이 나왔다고 진짜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증거가 없어 제보를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난 가드를 내리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에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내가 저런 얘기를 왜 하죠? 내가 왜 가드를 내리고 싸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트윗 친구들한테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 나온 술자리를 여러 번 확인해 줬습니다. 네.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증인은 2022년 12월 3일 권지현 기자하고 만나서도 지금은 한동훈이 무서워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라면 왜 이런 말을 했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의 그 음성을, 전화 음성을 틀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자기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짓말 한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 보호를 하나도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첼리스트가 앞에 그 신문에서는 그 한동훈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렵다.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을 느꼈다. 스스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뒤집은 거예요.
자, 이게 뭐 계속 나오죠. 고땡땡씨. 2023년 4월 4일 옷가게에서 증인이 알바를 하면서 만났던 고땡땡씨를 알죠? 그 고 씨한테 실제로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재판에도 그냥 이거는 그렇죠. 제보자를 고땡땡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고땡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 씨한테 같이 술 먹으면서 내가 예전에 밤 8시경 연주하러 갔는데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거 다 탄핵감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4월 5일 그 다음 날에도 청담동 술자리가 대통령에 나온 술자리가 사실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 다음 날도 했고 4월 9일 날도 했어요. 무려 3차례나 했어요. 왜 이런 분한테 그런 말을 했나요? 또 동문서답이에요. 그 사람 누가 보냈죠? 저한테 누가 보낸 사람인가요? 아, 왜 이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요. 화가 난 거죠. 네. 자기의 약점을 확 찌르니까 이제 화가 본인은 강진구 기자가 보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옷가게 점원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 자기한테 다정하게 다가왔던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언니한테 했던 얘기는 사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저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나중에 일어난 일에 네, 대해서 완전 동문서답이었어요. 네. 자, 증인은 청담동 술자리를 이제 보도하고 난 뒤에 제주도에 내려가신 적은 있으시죠? 제주도에 내려가서 꽤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혹시 방송을 했었던 김영민 목사나 김두일 씨를 만난 적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보도되고 나서? 네,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주도에서 내려가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예. 지금 여기 텍스트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인정했어요. 제주도에 갔다고 했어요. 예. 근데 다만 거기서 김영민 목사나 김두일 씨를 본 적은 없다고 했죠. 저거 위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 계속 취재를 하는데 어쨌든 제주도에 내려간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첼리스트의 변호인 이재일 변호사는 제주도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재일 변호사가 거짓말한 거네요. 네, 그때 첼리스트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미키 씨 그 소송의 증인으로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 해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재일 씨가 강진구 기자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뭐 제주도에 가지도 않은 사람을 제주도에 마치 간 것처럼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저를 막 윽박질렀거든요. 조롱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고소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재일은 사실은 첼리스트가 제주도에 가 있는 사실을 알고 제주도에 간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로 제가 고소를 했어요. 이재일 씨를. 이재일 변호사를. 거기서 딱 걸렸어요, 이제. 지금 첼리스트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재일 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제주도에 지금 김영민 목사하고 김영민 목사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영민 씨하고 김두일 이 두 사람이 제주도에 지금 내려가서 그 첼리스트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요미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제가 계속해서 증인한테 청담동 술자리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강요를 했다고 말했죠? 제가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죠. 네, 이것은 자신 없는 얘기, 꼬리를 살짝 내려요. 자, 좋습니다. 다 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인의 증언 취지를 보면 그날 늦게 들어온 변명을 남자친구한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를 말했다고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말 한 이후에 이 내용이 국감장에서 다뤄지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에 남친에게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다시 말한 적이 있나요? 이 술자리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첼리스트가 저걸 왜 물어보는지 의도를 파악을 못했다. 증인은 아까 증인신문에서 남친에게 대통령이 나온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증인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남친에게 얘기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건 언제입니까? 전 남친에게 통화를 한 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게 알려지고 그 국감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TV조선이나 그렇게 통해서 그런 사실을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남친과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게 언제 얘기했는지 그런 거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재판장교들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증인이 아까 말한 것은 증인이 생각할 때 남친이 거짓말인 줄 알고 제보를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알면서 제보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제 허위성의 인식과 관련해서 강진구 기자는 카카오톡이나 그 전화 통화를 보면은 첼리스트가 강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게 없다라고 본인이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로 그 전 남자친구한테 이 첼리스트가 사실은 그거 오빠 다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했던 얘기를 사전에 했는지,
사전에 만약에 했다면 그걸 얘기를 듣고도 남자친구 저한테 허위 제보를 한 거잖아요. 거짓말.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가 보도되기 전에 분명히 그 남자친구한테 그것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첼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정확하게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아무 근거도 없이 남자친구가 그건 다 내가 거짓말한 걸 알고도 그냥 그거 알고도 제보를 한 거예요 라고 자기 뇌피셜로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우리 뉴탐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뭐 이건 너무나 쉬운 판단인데 재판장께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파악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죠. 이 한동훈의 그 변호인들은 다 허위인 줄 알고도 보도를 했다. 그리고 첼리스트가 다 사전에 거짓말이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확인해 본 거예요. 전 남친은 그 증인이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그게 대략 한 2022년 7월 말일쯤 될 겁니다. 그때 김어준의 뉴스 공장 얘기를 들으면서 증인이 피고 이땡땡 남자친구죠. 전 남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 이거 우리 공익제보할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기억이 없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저 말은 자기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 남자 친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에서 시초로 얘기하고 난 뒤에 자기가 먼저 이거 오빠 우리 공익제보할까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본인은 기억 안 난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한테 불리했던 얘기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걸 왜 여기서 물어보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매우 질문들을 파악하지 못한 방어적이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첼리스트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선 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첼리스트의 말을 진실하다고 첼리스트의 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적어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첼리스트의 윤석열과 한동훈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이 재판에서 그렇게 무게 있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맨 앞에 늘 하던 얘기 그냥 한 거예요. 그 답변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답변이었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동훈이 첼리스트의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첼리스트에 묻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첼리스트가 더 이상 한동훈은 쉴드 쳐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미키 씨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했던 얘기인데 거기서 제가 뭘 또 강조를 했었냐면 만약에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그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호텔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46분간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과연 그런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지어낼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최고진술에서 좀 했는데 그걸 우리 김윤은 변호사도 그걸 받아가지고 인지심리학을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즉흥적으로 지어낸다. 여러 가지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처리하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얘기한다는 건 이건 인지심리학에서 볼 때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도 했었죠. 현장에서도 정철순 변호사가 마지막에 그 얘기도 했죠. 이 강진구 기자가 벌써 2번이나 구속될 뻔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 봉쇄 소송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차단하려는 이런 공직자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